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이재명을 만나기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모 스탄 전 미국 국무성 형사사법대사가 미국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유튜브 워룸 인터뷰를 통해서 충격적인 증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최근 장동혁 당대표 체제로 거듭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따라붙었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 스탄 대사는 워룸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자가 트럼프가 혁명과 숙청을 거론했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다. 한국에서 혁명이 있었다. 정당한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됐다.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덧붙이자면 매우 평화적으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파면당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또 다른 부정선거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그런 선거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그 이후 부정선거를 통해 이재명이 권력을 잡았고 이재명은 숙청과 박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 스탄 대사는 이어서 이재명은 원래 권력을 잡았어야 할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반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과 박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criminalyun.com이라는 웹사이트에 가보면 800명 정도가 폭동 선동자로 분류돼 등급까지 매겨져 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조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폭동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을 1점에서 10점까지 등급을 매겨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인터뷰 앵커가 와 800명이나 정말 심각하네요 라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한국 내 주요 교회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묻자 모 스탄 대사는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한국의 주요 교회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인 서울중앙침례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김장환 목사는 빌리 그레암 목사의 통역이기도 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고 한국의 빌리 그레암으로 불렸다.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운동을 이끌었던 부산의 선현보 목사가 있는 세계로 교회 또한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다른 구국운동의 본부이자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정광훈 목사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들 교회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규합해온 주요 정치적 인물들이었다. 급진 좌파 세력에 맞서 싸우며 한국이 공산화되려는 것을 막아왔다. 그들 즉 이재명 세력은 한국을 공산화하려 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동조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자 모 스탄 대사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를 보고 정말 기뻤다. 드디어 정확한 정보가 그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가 이에 대해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그런 정권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 스탄 대사는 이어서 그런데도 가짜이자 불법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빌붙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의 억압적이고 탄압적인 정권 아래서. 나는 정말 알고 싶다. 그 회의 즉 한미정상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시사한 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가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스탄 대사는 진행자가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자 매우 구역질나고 역겹지만 지적한 그대로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개입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다. 북한도 한국에 개입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다. 그 안에는 사이버 공격, 선거 개입, 그리고 다수의 중국 공산당 공작원을 한국으로 보내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북한도 물론 공작원들을 한국에 들여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대규모로 실제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앵커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미국의 2020년 대선과 관련된 의혹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선거 관련 마이클 린델 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인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미시간주 엔트림 카운트에서 트럼프표 6,432표가 삭제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서로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동일한 배후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다. 또 대한항공 항공편이 애리조나로 보내졌는데 그 안에는 가짜 신분증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불법 투표할 사람들이 실려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앵커가 정말 놀랍다. 선거 부정과 관련해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묻자 그렇다. A웹이라는 선거부정 지원센터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있다. 그곳은 세계 50개국 이상의 선거부정 수단을 제공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조직이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USAID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중앙선관위는 한국에서 선거부정의 중심이라는 그 기관이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USAID를 해체해 지원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그렇다면 이 모든 배후에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왕훈인과 한판망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급 지도자 2명이 한국의 선거 부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반복되어온 선거 부정의 실무 책임자들이다. 이들은 선거 부정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온갖 방법으로 은폐하려 하지만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말했듯이 진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또 앵커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가 있는가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에 있는 미국 최대 공군기지인 오산 공군기지의 지휘통제센터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것은 지휘통제센터다. 그들은 주한미군 지휘협정 즉 소파에 따라 요청해야 하는데도 허락도 없이 들어가려 했다. 미국에 알리지도 않았다. 이는 소파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또 있다. 이재명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뇌물로 주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 또한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 증언하려던 사람들의 의문의 죽음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왜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 증언하려 할 때마다 죽는 것일까? 이것은 범죄자, 갱스터를 상대하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수장일 뿐 아니라 지금은 한국의 수장이기도 하다. 이제 상황은 이렇다. 북한과 한국 각각의 2명의 범죄자, 갱스터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앵커가 뇌물 그리고 의문의 죽음까지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대사님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자 모스탄 대사는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고 확고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최상의 경우에는 이 위기 속에서 즉 한국의 공산화라는 위기 속에서 미국이 개입해 잠재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이 황금 같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기 상황에 발을 들여 남북을 통일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남과 북을 각각 장악하고 있는 범죄자, 갱스터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를 진행한 여성 앵커는 시청자들도 앞으로 대사님의 분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고 싶어 할 것이다 하면서 대사님께서 하시는 분석을 어디서 접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스탄 대사는 자신은 페이스북 모스탄과 X에서 모스 H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트루스 소셜에도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구나 이번 여론조사는 좌파 성향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것이라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이 40% 후반대를 기록해서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1%, 국민의힘 지지율은 37.3%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일과 2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8.3%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는 48.8%로 긍정평가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또 잘 모름은 3.0%였습니다. 2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평가는 4.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7.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이재명 지지율 긍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넘긴 66.9%였고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50% 아래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은 39.1%, 국민의힘은 37.3%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습니다. 이어서 개혁신당 5.3%, 조국혁신당 4.9%, 진보당 0.7% 등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 2.1%, 지지정당 없음 9.3%, 잘 모름 1.3% 등이었습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것이 장동혁 효과라면서 레가시 언론 중도 확장론자들 이래도 바보 같은 소리를 계속할 것인가 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7.3%로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으로 따라붙었다.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 싸우지 않으려면 배지를 떼라고 일갈한 장동혁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장동혁 당대표를 극우라고 몰고 가며 당을 망하게 할 것이라던 한동훈계와 윤희숙 등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그들이 내부 총질을 할 때는 추락하던 지지율이 장동혁 후보가 정반대 혁신을 부르짖자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것이라면서 바로 그것이다. 레가시 언론의 가스라이팅의 노예가 된 중도 확장론자들의 뇌피셜, 도그마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렇게 지지율이 오르면 민주당이 아무리 내란당 프레임을 씌워도 먹히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의힘 해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가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명줄만 재촉할 뿐이다. 장동혁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것, 이것이 이기는 모습이라면서 조국과 정청 내의 마이너스 효과, 그리고 장동혁의 플러스 효과,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레가시 언론과 뇌피셜 중도 확장론자들이 얼마나 바보 멍청이들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번에 윤희숙이가 헛소리하고 이른바 중도 운운하고 극우구 운운하고 이럴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16%, 17%까지 추락했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선명성을 앞세운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목소리가 힘을 얻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중도 운운하는 헛소리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